이런 나쁜 년 같으니라고? 네가 감히 시애미한테 던져? 나의 사연 이야기 구독, 좋아요 시작합니다. 엄마, 이젠 안 아파? 장례식장 빈소 앞에서 제가 물었던 말입니다. 물론 대답은 없었죠. 관 속의 엄마는 처음으로 편안한 얼굴이었어요. 살면서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 옆에 섰어요. 향을 피우며 한마디 던지셨죠. 곧 명절인데 음식은 다 했냐? 며느리 노릇도 못하면 체면이 뭐가 되냐? 엄마의 관 앞에서요. 엄마가 흙으로 덮이기 직전에요. 그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팔자구나. 죽어서도 벗어날 수 없는 게 여자의 팔자구나. 근데 말이죠. 저는 그날 결심했어요. 엄마처럼은 살지 않겠다고. 제 이름은 윤정민입니다. 올해 52. 결혼한 지 30년 됐어요. 시어머니 이화자 여사는 올해 80. 80평생을 자존심 하나로 버티신 분이죠. 입버릇이 있으세요. 팔자는 못 바꾼다. 남편 박성우는 57. 평생을 본인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줄타기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 자신은 어디 가버렸죠. 이 사람의 입버릇은 이겁니다. 알았어, 알았다고. 조금만 참아봐 할 수 있잖아. 참으라는 거죠. 항상, 언제나. 근데 제 친정엄마 정수는요. 정말로 평생을 참으셨어요. 말없이, 묵묵히. 남편한테 맞아도, 시어머니한테 무시당해도, 딸인 제가 시집가서 고생해도, 그냥 참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엄마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정민아, 참고 살아라. 그게 여자 팔자다.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 엄마가 편히 가실 것 같았거든요. 근데 말이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어요. 참는 게 미덕이라면 엄마는 왜 저렇게 불행했을까? 참는 게 여자의 팔자라면 나는 왜 이렇게 숨이 막힐까? 장례를 치르는 사흘 내내 저는 그 생각만 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죠. 신발부터 똑바로 벗어놓고 몇 번을 말하니? 엄마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며느리한테 하실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남편은 어머니 눈치를 보며 제 눈치를 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항상 그랬듯이. 다음 날이었어요. 김장을 하는 날이었죠. 사실 전 장례 직후라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어요. 근데 시어머니는 단호하셨습니다. 명절이 코앞인데 김장을 안 할 수는 없잖아. 슬픔은 슬픔이고 살림은 살림이야. 맞는 말이죠. 그렇게 세상은 돌아가니까요. 사람이 죽어도 김치는 담가야 하고, 밥은 해야 하고, 빨래는 돌려야 하니까요. 저는 마당에 나가 배추를 다듬었어요. 찬바람이 불었죠. 손이 시렸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은 더 시렸습니다. 엄마 생각이 났어요. 엄마도 이렇게 김장을 했겠죠. 추운 날, 손 시리게 참으면서 양념을 만들었어요. 레시피대로 정확하게 고춧가루, 새우젓, 멸치액젓, 마늘, 생강.
하나하나 계량해서 넣었죠. 시어머니가 양념을 맛보셨어요. 그리고 인상을 쓰셨습니다. 양념이 왜 이렇게 싱거워? 네 친정은 김치 담그는 법도 몰라? 전 속으로 세었어요. 하나, 둘, 셋. 참자. 참으면 된다. 레시피대로 정확하게 했는데 왜 그러세요? 레시피? 김치는 손맛이야, 손맛. 넌 손맛도 팔자도 다 틀렸어. 팔자도 틀렸다. 그 말이 제 귓속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가슴으로 내려갔죠. 심장을 찔렀습니다. 30년이에요. 여러분. 30년 동안 저는 그 말을 들어왔어요. 넌 팔자가 틀렸어. 네 친정이 그 모양이니까 너도 그 모양이지. 며느리 주제에 계집년이 그것도 못하냐. 칼날이었어요. 그 말들은 전부 칼날이었습니다. 근데 전 맞기만 했어요. 참기만 했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날은 달랐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 시어머니는 제 엄마 얘기까지 꺼내셨거든요. 네 엄마를 닮아 그런 거야. 그 여편네도 남자 하나 제대로 못 잡고 평생 고생하다 갔잖아. 그 순간이었어요. 제 손에 들려있던 김치, 양념 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빨간 양념이 나당 시멘트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마치 피처럼. 전 그 빨간 자국을 보며 생각했어요. 아, 이게 엄마의 인생이구나. 평생 쏟아지기만 한 인생. 맞기만 한 인생. 그리고 저도 지금 똑같은 길을 걷고 있구나.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뭐 하는 거야? 김치래 양념이 얼마나 귀한 건데. 전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시어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뭐라고? 어머니, 그만 좀 하시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 때문이 아니었어요. 슬픔 때문도 아니었죠. 그냥 너무 오래 참았던 것들이 터져 나오는 거였어요.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소리 안 질렀어요. 전 그냥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말이에요. 뭘 그만해? 너 미쳤어? 미쳤다는 말. 그 말도 익숙했어요. 여자가 자기 목소리를 내면 미쳤다고 하죠. 여자가 참지 않으면 버릇없다고 하고요. 근데 전 그날 정말로 미쳐버리고 싶었어요. 시어머니가 김치를 집어 들었어요. 그리고 제 얼굴에 던지셨습니다. 이런 나쁜 년 같으니라고 시어미한테 대들어? 김치가 제 뺨에 닿았어요. 차갑고 맵고 짰습니다. 양념이 눈 밑으로 흘러내렸어요. 전 그 순간 엄마가 보였어요. 장례식장 관 속에 엄마. 평생 맞고 살다가 죽어서야 편안한 얼굴을 한 엄마.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이렇게 살면 나도 저렇게 죽는구나. 참고 참다가 죽어서야 쉬는구나. 그래서 전 김치를 집어 들었어요. 항아리 옆에 담아뒀던 김치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던졌습니다. 김치를요. 시어머니한테요. 세상이 멈췄어요. 김치가 공중에서 날아가는 그 순간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김치가 시어머니 얼굴에 닿는 순간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유리 깨지는 소리 같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요. 제 안에 있던 참는 여자가 부서지는 소리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얼굴에 김치 양념을 묻힌 채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네가 감히 시애미한테 던져? 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가 던진 김치요. 길고양이 개새끼도 이렇지 않아요. 그 김치가요. 엄마의 피 같았어요. 이제 저도 참지 않을 거예요. 저도 던질 수 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평생 처음이었을 거예요. 며느리한테 김치를 맞아본 게. 저도 평생 처음이었어요. 시어머니한테 김치를 던져본 게. 그때 남편이 들어왔어요. 마당에서 벌어진 전쟁을 보고 얼어붙었죠. 이게 무슨 일이야? 성호야, 네 와이프가 미쳤어. 미쳤다고. 시어미한테 김치를 던졌지 뭐냐? 남편이 저를 봤어요. 그 눈빛에는 당혹감, 배신감, 그리고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민아, 왜 그래? 왜 이러는 거야? 전 남편을 똑바로 봤어요. 당신은요? 30년 동안 뭘 했어요? 뭐? 당신은 30년 동안 한 번이라도 제 편을 들어준 적 있어요? 남편은 말문이 막혔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할 때 당신은 늘 조용히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게 와서 하는 말이 조금만 참으라고. 전 참았어요. 당신 말대로. 근데 그게 30년이 됐어요. 자그마치 30년이라고요. 나는 둘 다 상처받지 않길 바란 거야. 그게 문제예요. 전 남편한테 한 걸음 다가갔어요. 당신은 상처를 피했고, 저는 상처를 먹었어요. 매일, 매 순간 상처였다고요. 이제 그만 먹을 거예요. 당신이나 실컷 먹어요. 그날 밤, 집은 싸늘했어요. 시어머니는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셨고,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만 봤죠. 전 부엌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김치 냄새가 났어요. 온 집안에. 근데 이상했어요. 숨이 편했거든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숨을 쉬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집안은 냉전 상태였습니다. 근데 전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전보다 마음이 가벼웠죠.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어요. 정민아, 전 설거지를 하면서 대답했어요. 왜요? 네가 김치 던져서 엄마가 다쳤어. 그날 왜 그랬어?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어? 전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남편을 봤어요. 왜냐고요? 당신은 평생 왜 아무 말 안 했는데요? 아직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몰라요? 당신이 한 번이라도, 딱 한 번이라도 어머니한테 엄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말했다면 김치를 안 던졌을 거예요.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너도 알잖아. 난 그냥 평화롭게 살고 싶었어. 당신의 그 평화라는 게 제 고통 위에 있었다고요.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식탁에 앉으셨죠. 전 저녁밥을 차리고 있었어요. 애미야,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근데 목소리가 이전과 달랐어요.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네. 부르셨어요? 밥은 다 됐냐? 네. 준비되었어요. 차려드릴게요. 전 밥상을 차렸어요. 시어머니는 숟가락을 들어 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간이 괜찮네. 그게 전부였어요. 사과도 해명도 없었죠. 근데 그걸로 충분했어요. 시어머니는 변하지 않았지만 제가 변했으니까요.
더 이상 칼날을 맞지 않는 사람으로. 여러분, 세상엔 두 종류의 여자가 있어요. 맞으면서 참는 여자, 그리고 던지는 여자. 엄마는 전자였어요. 평생 맞기만 했죠. 그래서 죽는 날까지 불행했습니다. 저는 그날 후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엔 숨이 편했어요. 물론 쉬운 선택은 아니었어요. 김치를 던진 뒤 저는 며칠 동안 악몽을 꿨어요. 엄마가 나타나서 말하는 꿈이었죠. 정민아, 그러면 안 돼. 여자는 참아야 해. 근데 전 꿈속에서도 대답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전 엄마처럼은 못 살겠어요. 지금도 겨울이 오면 김치 냄새가 나요. 그 냄새 속엔 엄마가 있고, 시어머니가 있고, 그리고 저도 있습니다. 근데 이젠 그 냄새가 두렵지 않아요. 팔자라는 게 결국 누가 먼저 던지느냐에 달린 거였거든요. 참는 게 미덕이라고 믿던 시절은 끝났어요. 적어도 제게는요. 어제 시어머니가 또 김장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전 조용히 말했죠. 어머니, 올해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담가 볼게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 해보거라 알았다.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 팔자가 틀렸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김치로 맞은 날, 그냥 참으시겠어요? 아니면 던지시겠어요? 참으면 평화로울지 몰라요. 근데 그 평화는 당신의 고통 위에 세워진 거예요. 던지면 혼란스러울 거예요. 근데 그 혼란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을 거예요. 전 이제 압니다. 팔자는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팔자는요,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 손으로. 그날 던진 김치처럼요. 그리고 당신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걸. 당신의 목소리를 내는 게 진짜 용기라는 걸. 혹시 지금도 참고 계신가요? 그렇다면요. 이제 그만 참으세요. 당신의 인생은요. 참기 위해 주어진 게 아니니까요. 김치로 맞은 날, 나는 팔자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 인생이 시작됐어요. 진짜로 말이에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